오토데스크 마야 2019 3D 그래픽의 입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를 전혀 다뤄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야의 기본적인 작동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3D 그래픽 분야의 입문을 도와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문자를 위한 강의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수준은 가장 낮은 초보자 레벨로 진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약간 느린 스피드로 학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입문자를 위한 강의라고 해도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이 2D 그래픽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도비사의 포토샵과 같은 그런 이 2D 그래픽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 개념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전제가 있다는 하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설치를 해봐야 되겠죠. 이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건너뛰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설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주소로 이동을 해서 보게 되면은 마야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로 쓰일 수가 있는지 그 기본적인 소개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시스템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의 컴퓨터 사양이 필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제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버전이 마야 2019 버전이기 때문에 2019 버전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운영체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윈도우즈 계열의 운영체제, 애플, 맥킨토시의 운영체제, 그 다음에 리눅스 계열의 운영체제, 이 세 가지 운영체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강의는 한국의 기본적인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기반이기 때문에 저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마야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버전이 바로 윈도우즈 10 64비트 프로 버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영체제가 다르다고 해도 마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의 모양이라든가 작업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몇 가지 작동 방법상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을 제외하면은 기능적인 어떤 차이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CPU는 인텔 64비트 또는 AMD 계열의 다중코어 프로세서, 그러니까 멀티코어 프로세서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특히 SSE 4.2 명령 세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CPU를 쓰고 있다고 그러면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좀 오래된 CPU를 쓰고 계신다면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SSE 4.2 부분이 정확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마야가 실행이 되긴 하는데 일부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CPU가 정확하게 SSE 4.2 명령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홈페이지 주소로 이동을 해서 바로 CPU-Z라고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아 주십시오. 다운로드 부분에 보게 되면은 Setup English 타입의 버튼이 있죠.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 설치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CPU와 메모리, 그래픽 이런 부분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양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쓰고 있는 CPU가 인텔 코어 i7 3770K라는 CPU 타입이죠.
나온 지가 좀 오래된 CPU인데 마야를 동작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이 인스트럭션 부분에 보게 되면 바로 해당 그 CPU가 어떤 그 명령을 지원하는지 그 명령 타입이 밑에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제가 그 체크를 했을 때 마야 페이지에 보게 되면 SSE 4.2가 이제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SSE 4.2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 얘기는 4.2 명령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명령들은 이제 그 CPU 내부에서 사용되는 그 고유한 이 명령 체계로 특정 명령을 지원해줘야만 어떤 프로그램이 가동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으로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고 때때로 일반적인 성능보다도 더 높은 속도로 무언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할 마야라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프로그래밍이 됐을 당시에, 즉 설계가 됐을 당시에 SSE 4.2라는 그 명령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 제가 쓰고 있는 CPU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램 부분을 보게 되면은 최소한 이제 그 8GB의 램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 봤을 때 8GB 램은 너무 부족합니다. 최소 16GB 이상의 램을 쓸 것을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메모리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총 32GB의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요즘에 나오는 그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64GB라든가 128GB를 지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고용량의 작업을 하실 분이라고 그러면은 많은 양의 메모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입문하는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16GB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위해서 지나치게 그 컴퓨터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큰 어떤 3D 장면을 설계할 생각이라면은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입문하는 단계에서 굳이 지나치게 성능이 높은 컴퓨터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학습 레벨이 도달되고 나서 그 다음 더 높은 성능 컴퓨터가 필요한지 그때 가서 따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설치 디스크 공간을 보게 되면은 4GB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따라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C 드라이브의 운영체제 하드디스크의 공간이 충분한지 미리 파악을 해둬야 되겠죠.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버튼 마우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버튼 마우스를 전부 다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의 개수가 이제 부족한 2개라든가 1개라든가 이런 마우스로 작업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3버튼 마우스가 아니신 분들은 1버튼이나 2버튼을 쓰고 계신다면 3버튼 마우스로 새로 구매를 해서 꼭 작업을 해 주십시오. 키보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타입의 키보드면 대부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딱히 구체적인 어떤 사용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래픽 하드웨어, 즉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 컴퓨터에 있는 VGA 또는 그래픽 카드라고 불리는 그 장치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야라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동작은 할 수 있긴 하는데 성능이 심하게 떨어지고 또 버그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야 인증 하드웨어 쪽으로 링크를 들어가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할 버전이 2019죠. 그래서 마야 모션 빌더 및 머드박스 2019 부분에 PDF 파일을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현재 그 마야 2019가 지원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쿼드로 RTX부터 시작을 해서 또 지포스 계열의 GTX까지 또 AMD사에서 만들고 있는 라데온 프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고 있죠. 이 인텔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 HD 4400부터 시작을 해서 캐비레이크 P630까지 몇 가지 모델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와 다르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CPU ID 소프트에서 그래픽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제 그래픽 카드의 그 이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GTX 780인데 역시 이제 이 그래픽 카드도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원 목록상 봤을 때 GTX 780은 현재 목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목록들은 어디까지나 오토데스크사에서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한 제품이란 뜻입니다. 오토데스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래픽 카드를 다 테스트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모델만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래에 나온 지포스 계열의 그래픽 카드라든가 또는 RTX, 또 쿼드로, 또 AMD의 라디온 계열 이런 그래픽 카드는 마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약간의 어떤 속도상 스피드의 좀 차이라든가 안정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동작 환경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노트북 컴퓨터에서 또는 CPU 내부에 그래픽 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그러면 인텔 계열의 그래픽 칩셋이 같이 CPU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마이가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CPU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픽 칩셋으로 마이를 동작하기보다는 별도의 그 슬롯에 장착이 되는 그래픽 카드 형태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문서상 봤을 때도 그 몇 가지 주의사항이 나와 있죠. 인텔 계열의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작을 했을 때 몇몇 그 디스플레이 어떤 그 그래픽적인 요소를 화면에 표시를 할 때 일부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에 CPU 내부에 있는 그래픽 칩셋과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가 동시에 동작하는 경우 때때로 마야가 정확하게 이제 그 그래픽 카드 검출을 하지 못해서 혼동을 일으켜서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이제 그 PC의 그 기본적인 여러분 보면 이제 그 메인보드에 이제 CPU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CPU 내부에 그래픽 칩셋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바로 이제 이 슬롯에 그래픽 칩셋이 장착되는 경우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CPU 내부에 있는 이 그래픽 칩셋과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가 동시에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마다 어떤 소프트웨어는 어느 쪽 그 그래픽을 사용하든 상관치 않는 개의치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반면에 명확하게 어떤 특정 칩셋으로 딱 고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마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야를 동작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한 CPU 내부에 있는 그래픽 칩셋이 아닌 외장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로 동작하도록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종류가 다른 그래픽 칩셋을 동시에 사용해서 어떤 마야상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한쪽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중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바로 이제 윈도우즈 제어판에 보게 되면은 장치 관리자가 있죠.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어댑터 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엔비디아사의 GTX 780 그래픽 카드와 CPU에 내장되어 있는 인텔 HD 그래픽 4000 기능이 동시에 현재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마야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의 도움이 그다지 썩 성능도 좋지 않고 컴퓨터의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 그래픽 쪽에 있는 기능을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속성으로 이동을 해보면 드라이버 쪽에서 디바이스 사용 안함으로 하게 되면 바로 해당 그래픽 드라이브 칩셋이 중단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아예 해당 그래픽 드라이버를 삭제를 해서 완전히 윈도우즈 환경 안에서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역시 속성에서 드라이버 바로 디바이스 제거 기능을 통해서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하고 나서는 이제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리부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나중에 리부팅 하도록 하고, 이렇게 종류가 다른 이 그래픽 칩셋이 동시에 동작하고 있을 경우 특정 그래픽 카드만 정확하게 마야에서 인식을 해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CPU 내장 그래픽이 아예 없는 그런 CPU를 쓰고 계신다면 이 같은 과정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과정을 윈도우즈 환경 안에서 했는데, 사실 이제 컴퓨터 운영체제 단계가 아닌 컴퓨터의 하드웨어 인식 단계에서 아예 CPU 내장 그래픽 기능이 동작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컴퓨터의 바이오스 설정 부분에서 내장 그래픽 동작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같은 성격의 목적을 위해서는 운영체제에서 이 같은 성격의 세팅을 하지 말고 바이오스에서 CPU 내부에 있는 내장 그래픽 기능을 아예 완전히 중단을 시켜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인식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CPU 내장 그래픽 기능이 불필요하고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 같은 절차를 통해서 중단을 시키거나 바이오스 설정에서 중단을 시키거나 필요한 과정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이제 제대로 된 그래픽 카드의 기능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 종류에 맞는 바로 그래픽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마야 같은 경우는 지포스 계열이든 간에 쿼드로 계열이든 간에 보게 되면 필요로 하는 그래픽 드라이버 버전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필요로 하는 드라이버 버전이 나와 있죠. 드라이버 버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이제 클릭하게 되면 윈도우즈 제어판이 나오죠. 제어판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 드라이버의 버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를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이 425.31 버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드라이버 버전보다는 더 높은, 더 최신 버전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이제 드라이버 버전이 낮은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역시 마야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때때로 버그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마야라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 그래픽 카드와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너무 오래된 그래픽 모델을 쓰지 마시고, 또한 제대로 된 그래픽 드라이버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 주십시오. 때때로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자동적으로 설치해주는 드라이버 버전이 있는데 그 드라이버 버전이 너무 낮은 버전으로 되어 있거나 잘못된 버전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정확하게 최소한 이제 417.35 버전 이상인지를 꼭 체크를 해 주십시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엔비디아사로 직접 이동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면 되겠죠. 드라이버 버전으로서 지포스를 쓰고 계시든 아니면 쿼드로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쓰고 계시든 간에 드라이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타입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십시오.
물론 AMD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쓰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AMD사로 이동을 해서 해당 그래픽 드라이브 버전을 다운을 받아줘야 되겠죠. 네. 역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 모델에 맞는 드라이브 버전을 정확하게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모니터 환경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어는 가로 해상도가 1280 이상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해상도가 낮은 모니터를 쓰게 되면 마이어 인터페이스의 일부분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는 HD 해상도 이상은 지원하는, 즉 가로 해상도가 1920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4K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만 일정한 스피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래픽 카드의 자체적인 램을 따로 갖고 있죠. 그 램이 대부분 이제 2GB, 4GB 또는 8GB 그런 식으로 2의 배수 단위로 용량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준의 작업을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의 램은 2GB 정도면 충분하지만은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속 기능을 사용해서 마이어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의 작업을 할 때는 그래픽 램은 4GB, 8GB 그런 식으로 고용량의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은 기초적인 학습 관점에서는 최소한 2GB 이상의 그래픽 램을 갖고 있으면 일단은 문제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하드웨어 동작 조건이 다 체크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이제 다시 마이어 페이지로 가서 이제 마이어를 다운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이어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보자면 이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버전이 이제 30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바로 트라이얼 버전이 있습니다. 시험판 버전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3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교육용 버전이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버전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서 유료로 쓰는 멤버십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단순하게 이제 기본적인 교육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30일 동안 무료 버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3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에듀케이션 버전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 외의 유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 버전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멤버십 구매하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별도의 구매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필요한지 나와 있죠. 그리고 교육용 버전으로 설치할 생각이라고 그러면은 이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부분에 보게 되면 무료로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 클릭하게 되면 영문 페이지 쪽으로 교육용 버전을 따로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오토데스크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사인인을 해서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고, 계정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거나 교육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 점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증명에 대한 절차가 끝나게 되면 무료 라이센스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육기관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원되는 대상 교육기관이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계정을 생성하시고 관련된 절차를 따로 진행해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은 30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체험판을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클릭하게 되면 프리 버전을 다운받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여기서 이제 다음을 클릭해서 비즈니스 사용자로 해서 윈도우즈 64비트 환경, 영어, 다음, 그리고 이제 오토데스크 회원가입이 필요로 하는데, 이미 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계정이 없다 그러면은 계정 작성을 통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무료용 버전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이제 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서 다음 암호를 입력해주고,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그 몇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뭐 명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운로드 시작. 네, 그러면 이제 그 webinstall.exe 파일을 저장할 수 있죠. 저장을 한 다음에 해당 파일을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Yes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 환경 또 컴퓨터의 기본적인 성능에 따라서 설치되는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안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일을 다운받기 위해서 방어벽과 관련된 일부 기능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액세스 허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타나는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라이선스와 관련된 부분은 동의를 해서 넥스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패키지가 이제 설치되는지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패키지를 다 선택을 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설치가 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오토데스크 폴더 하위에 설치가 될 겁니다. 이 역시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기본 경로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십시오. 네, 설치하는데 필요로 하는 디스크 용량은 6.82GB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당연히 설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인스톨. 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모든 설치 과정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설치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런치 나우로 하게 되면 바로 마일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30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시험판 버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오토데스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 계정명으로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야 스타트 화면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상단에 보게 되면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시간이 30일 정도 남았다고 표시가 나와 있죠. 아무튼 지금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를 다시 크기를 조정해서 확인을 해보면 마야의 인터페이스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버전을 다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상단 메뉴에 보면 이제 헬프 부분이 있죠.
헬프에서 About Maya를 클릭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마야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야 2019 버전인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 설치된 마야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